프로이트는 이런 치료 방법을 히스테리나 강박증과 같은 정신신경증의 다양한 형태를 위한 치료법으로 여겼다. 이 비교적 경미한 상태의 환자들은 고전적 분석 상황에서 전이신경증을 발달시키고 이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전이신경증이라고 지칭했다. 다른 한편으로 프로이트는 더 심각한 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정신분열증을 포함한 자기애적 신경증들, 전이의 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잔여물만 있다고 보았다. 전이와 저항이라는 작업 개념들은 이런 사례들에 적용이 될 수 없었으며 그에 의하면 전이가 나타나지 않고 저항을 정복할 수 없다. 프로이트의 초기 인상들이 틀렸다는 것에 이제는 일반적으로 동의하지만 동일한 기준틀에서 설명하기가 용이하다. 프로이트가 개념화하고 적용한 정신분석적 방법은 분리된 대상으로서의 분석가에게 전이를 발달시킬 수 있는 환자들에게 효과적이었다. 그가 전이에 대해 서술했을 때 그가 생각했던 것은 그 당시에 그가 인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전이인 대상 전이였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저항은 의사소통이라는 한 가지 방식을 통해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암벽은 사례를 실패하게 만든다고 믿었다. 여기서 프로이트는 이러한 저항은 의사소통이라는 한 가지 방식을 통해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암벽은 사례를 실패하게 만든다고 믿었다라고 하는 게 의사소통이라는 한 가지 방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원래 원문에서는 one mode of communic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의사소통의 한 가지 방식. 근데 여기서 의사소통이라는 한 가지 방식이 되면 의사소통이 결국 한 가지 방식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에 여러 가지 모드가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에 지적인 의사소통도 있고 정서적인 의사소통도 있다. 크게 대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나로 보지 말고 커뮤니케이션 중에 지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했을 때 프로이드가 주로 사용했던 것은 지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원문은 조금 클리어한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He believed that the stone wall of narcissism doomed a case to failure because such resistance could not be resolved through one mode of communication. 프로이드가 가졌던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으로서는 이러한 저항이 해소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의사소통이라는 한 가지 의사소통이 하나의 방식으로 봤는데 의사소통에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의사소통의 한 가지 방식의 의사소통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한 가지 방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커뮤니케이션, 자기가 여기서 프로이드가 가졌던 의사소통 방식으로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항을 해소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자꾸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러는데 저항을 해소하는데 지금까지 해석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프로이드의 기본적인 방식이죠. 해석이라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은 난 버벌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또 버벌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언어를 통한 치료 의사소통도 있고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있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보면 지적인 커뮤니케이션, 지적인 의사소통도 있지만 정서적인 의사소통도 있는데 프로이드가 사용했던 버벌 언어적이고 그리고 지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게 대부분 해석이죠. 이 해석 방식으로는 자기애적인 암벽이 무너지지 않더라는 그 방식을 아무리 써도
여기 큰 바위가 놓이는데 이 바위를 치울 수가 없었다는, 이 저항을 해소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번역이 프로이드는 이러한 저항은 의사소통이라는 한 가지 방식을 통해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한 가지 방식, 의사소통 그냥 한 가지만 있어서 이 방식으로 의사소통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의사소통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의사소통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돼. 의사소통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는 그 원모드 오브 커뮤니케이션, 한 가지 방식의 의사소통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대정신분석이 이 프로이드의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뒤에 이론을 펼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프로이드가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서 치료를 했는데 그 의사소통 방식은 어쩌면 언어적이고 그리고 주로 지적인 언어적 지적인 방식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게 한 가지 프로이드가 봤던 한 가지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고 이 저항을 자결적인 환자들이 가진 저항을 해소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드가 여기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자기가 가졌던 의사소통의 방식 가지고는 자기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자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정확하게 자기의 어떤 경험들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사용했던 정신분석 기법으로 사용했던 해석이라고 하는 툴은 주로 지적 원전의 정서적인 것을 정서적인 부분을 무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로 지적인 커뮤니케이션, 지적인 의사소통, 이걸 지적인 통찰이었다는 얘기예요. 지적인 통찰 중심으로 내담자를 도우려고 했었는데 이 지적인 의사소통, 시적인 의사소통 혹은 해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사소통의 한 방식인데 이 방식의 치료 기법 혹은 이 방식의 의사소통 가지고는 자기증인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었다는 자기의 어떤 경험을 이론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우리 그 다음으로 가면 좀 더 클리어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가보죠. 인용된 말을 개정하면 그들은 불충분한 대상 전이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들의 저항은 해석이라는 기법에 물러서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날 병리적인 자기애적 여기 잠깐만요, 김혜진님. 여기서도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말은 비슷한데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amend the statements just quoted to read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인용한 말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 봅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개정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말보다는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서 여러분들 이해해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장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프로이드의 얘기를 패러프레이즈 해보자. 프로이드의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으로 가죠. 그렇다면 오늘날 병리적인 자기애적 환자들을 다루는 가장 정신분석적인 심리치료사들도 프로이트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높은 수준의 정서 발달을 이룬 환자와의 성공적인 임상적 경험을 기반으로 프로이트는 특정 형태의 전이의 필요성을 상정하였고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기법을 권고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길을 잃게 되었다. 그 아래 브릴이라는 분이 쓴 얘기가 나와 있죠. 거기 각주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브릴에 의하면 프로이트는 초기에 이런 사례를 분석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는데 조발성 치매 과정 그 자체가 일종의 적응이며 비록 병적일지라도 그것이 파괴되면 환자는 전혀 지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 그와 논의했을 때 그는 더 이상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뻤다. 이와는 반대로 그는 때가 되면 정신증을 위한 정신분석적 치료가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 여기서 이 각주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프로이드 스스로가 임상 체험을 하면서 이론을 계속 개발해 나갔는데 자기가 개발한 이론들이 실제 임상의 경험하고 맞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작업을 해왔다는 얘기. 굉장히 과학적인 태도죠. 자기가 발달시킨 이론일지라도 다른 여러 가지 경험이나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스스로 세운 이론이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면 수정하는 것이 프로이드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자객적인 환자들은 치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어떤 절망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정신분석적인 기법 가지고는 이분들을 치료할 수 없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 영향이 현대에 와서도 자아심리학이나 클래시컬한 정신분석 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프로이드가 후기에 가서는 그런 생각에 머물지 않았다는 얘기죠. 브릴이라는 분은 미국에서 번역서를 내고 정신분석가로서 미국에서 크게 활동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브릴이 프로이드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교환하는 과정 속에서 프로이드가 이 정신증 치료에 대한 견해를 바꾸었는데 그걸 본인 스스로는 충분하게 이론으로 수렴하지는 못했지만 이분의 사고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여기서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적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던 이런 태도는 프로이드 이후에 프로이드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정신증 환자를 치료해온 대인관계 심리학이나 대상관계 이론이나 혹은 현대 정신분석이나 이러한 이론들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하나의 근거가 되죠. 이게 프로이드의 이론과 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초기 이론하고는 상치되는 것 같지만 프로이드가 후기에 와서는 앞으로 정신분석적인 치료 기법이 정신증 환자에게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정적으로 초기에 본인의 태도를 견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초기에 본인의 태도를 견지하지 않고 프로이드도 정신분석적인 방법을 정신증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본인이 스스로 개발하지 못했지만 어쩌면 정신분석이 발달하면서 그러한 정신분석적인 기법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상을 근거로 어떠면 현대 정신분석이 프로이드가 자기 스스로는 개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후학들이 개발해 줬으면 하는 그 영역을 개발한 것이 어떠면 스파틴스의 입장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스파틴스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내가 프로이드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프로이드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었던, 그렇지만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떤 치료 기법을 현대 정신분석으로 스파틴 자신의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임상 경험을 통해서 정신증 환자들을 위한 치료 기법을 개발해 왔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각주가 등장했다. 그 브릴의 이 얘기를 여기서 인용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